토스의 가치가 7조 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어떻게 7조 원으로 평가받았는지 아냐고요? 최근에 투자 유치 과정에서 알려졌습니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신주를 발행했는데요. 주당 43,000원대라고 합니다. 신주 발행 후 총 주식수는 1억 6천만 주가 되는데요. 가격과 주식수를 곱하면 몸값이 나오죠. 엑셀로 계산을 해보면요. 약 7조 원이 나오게 됩니다. 투자를 받은 건 토스가 아니라 비바 리퍼블리카인데요. 토스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한국전자인증은 비바 리퍼블리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토스 혁신준비법인의 주식을 150만 주 가지고 있습니다. 75억 원에 취득했는데요. 지분율로는 4%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비바 리퍼블리카의 가치가 상당한 만큼 토스 혁신준비법인의 가치도 상당히 올라갔을 겁니다. 왜? 비바 리퍼블리카의 가치 안에는 토스 혁신준비법인의 가치도 계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토스 혁신준비법인은 뭘까요? 토스 혁신준비법인은 토스뱅크입니다. 비바 리퍼블리카는 여러가지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토스 외에도 4개를 가지고 있죠. 토스 이외에도 보험으로 추정되는 토스 인슈어런스, 피지사인 토스 페이먼츠, 증권으로 추정되는 토스 증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으로 추정되는 토스뱅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바 리퍼블리카는 금융의 대부분을 손대고 있는 겁니다. 보험, 증권, 은행 전부 말이죠. 올해 1월의 이야기인데요. 비바 리퍼블리카가 1분기에 300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이즈를 키우려고 하는 듯 합니다. 성장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입증하듯이 최근에 투자를 받았다는 것도 방금 뉴스 기사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인원을 모집하고 나면 토스와 4개의 계열사의 전체 조직 규모가 1000명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1000명이 안 되는데 비바 리퍼블리카의 기업 가치는 7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니 대단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는 임직원 780명이었으니까 1분기에 300명을 모집하면 1000명이 넘어가는 것이죠. 토스 페이먼츠는 피지사인데요. 월 평균 거래액이 2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1년이면 대략 24조 원이 되는 것이죠. 이 중에 수수료를 받아가는 겁니다. 토스증권은 2월 달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한국전자인증이 지분을 4% 가지고 있는 토스 혁신준비법인은 7월에 영업 개시를 목표로 순환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6월 1일이니까 토스 혁신준비법인의 영업 개시까지 딱 한 달이 남은 시점입니다. 물론 뒤에 살펴보겠지만 살짝 밀렸습니다. 영업 개시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았는지 적절한 시기에 한국전자인증은 상한가를 가게 됩니다. 토스 혁신준비법인은 2월 달에 금융위에 인터넷 전문은행 본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죠. 정확한 날짜는 2월 5일입니다. 본인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니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 기대감으로 시초가의 갭상승이 떴습니다. 10%의 시초가가 형성되었는지 시가 고가였습니다. 그대로 음봉으로 상승분을 반납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쉽게 가지는 못했죠. 아직 신청한 것일 뿐이니까요. VI 이후 9시 2분부터 거래가 시작되는데 거래되자마자 음봉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어디까지 밀어버렸느냐? 8개의 캔들 동안 밀어버렸습니다. 9시 8분이 되었죠. 물론 저점을 한번 찍고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데 역부족이었는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줄줄줄 흘러내리면서 음봉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런 갈 것 같은 여러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횡보하다가 본격적으로 에너지가 응축되면 출발하는 주가의 움직임입니다. 이 상한가에는 그동안 대략 1년의 기간 동안 불나방처럼 달려들었다가 타버린 개미들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상한가입니다. 가는 줄 알고 따라붙었다가 줄줄줄 흘러내려서 손절하고 또 이번에 가는 줄 알고 따라붙었다가 줄줄줄 흘러내려서 손절하고를 1년 동안 반복한 것이죠. 주가는 박스권에서 횡보할 뿐이었습니다. 아직 갈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편안하게 지켜보고 있었겠습니다. 그래도 주가가 가는 줄 알았다가 못 가고 흘러내리면 허탈함을 가끔씩 느끼기는 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뜬금포 상한가를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가지 여건이 준비 완료라는 것이죠. 비버 리퍼블릭에서 1분기에 300명이라는 인원을 대거 채용하고요. 투자도 받고요. 게다가 그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7조 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는 토스뱅크가 출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여건이 갖춰지니까 드디어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허가 신청을 한다고 허가가 나오리란 보장이 없지 않느냐? 2019년 12월에 금융위는 예비인가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높죠. 허가를 안 내줄 이유도 없고요. 자본금은 2,50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본금에는 한국전자인증의 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토스혁신준비법인의 주요 주주는 한국전자인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투자증권과 이랜드월드도 있었죠. 비바 리퍼블리카는 당연히 주주겠고요. 그래서 하나투자증권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죠. 이월드도 급등했고요. 이월드는 시세가 조금 약하죠. 이랜드월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열 회사죠. 토스혁신준비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이랜드월드이지 이월드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관련이 있는 계열사이기 때문에 이월드도 같이 급등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분을 갖고 있는 이랜드월드는 어디 있느냐? 비상장사입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월드가 대신 급등한 셈이죠. 향후 본인과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금융위에게 본인과 신청서를 접수하고요.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서 본인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허가 결정은 3월에 난다고 하는데요. 3월이면 벌써 지났죠? 심사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4월달에 뉴스기사로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밀려버렸습니다. 3월에 본인과 나오고 4개월 뒤 7월달에 토스뱅크를 출범하려고 했는데요. 스케줄이 꼬여버린 것이죠. 물론 큰 문제는 아닙니다. 금융당국 관계자가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출범 날짜가 뒤로 미뤄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자인증의 주가는 4월 15일에 고점을 찍고 우하향하기 시작합니다. 다소 조정을 거치게 된 것이죠. 예정된 날짜보다 미뤄졌으니까요. 결국 7월에는 출범하기 힘들게 되고 9월 달에 출범할 것 같다는 뉴스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9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토스뱅크가 출범하게 되면 인터넷 은행은 삼각구도가 됩니다. 우선 카카오뱅크가 있고요. K뱅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스뱅크와 함께 이 세 가지 인터넷 은행들이 경쟁하게 됩니다. 토스앱 가입자는 2천만 명이라고 하네요.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가 토스앱을 가입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상한가를 갔는데요. 딱 30.00%라고 적혀있네요. 숫자를 교묘하게도 잘 맞췄습니다. 1분봉 차트를 보면요. 슬금슬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리 정보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선취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6%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급등하는데요. 1분 동안 45만 주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VI에 걸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갭도 엄청 많이 떴죠. 급등할 때는 항상 뉴스 기사를 동반합니다. 뉴스 기사 없이 급등하면 윗꼬리 달고 다시 전부 반납하고 내려오죠. 윗꼬리도 안 달고 VI 갭도 뜬다면 뭔가 뉴스가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뉴스의 제목은 우리가 처음 해봤던 그 제목입니다. 토스가 7조 원으로 평가받았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한 가지 내용이 더 있습니다. 바로 나스닥 IPO 기대감입니다. 왜 코스피, 코스닥도 아니고 나스닥 IPO 기대감이 떠올랐을까요? 그건 바로 해외 투자자들의 참여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비바 리퍼블리카는 5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는데요. 주관사부터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를 주관사로 했습니다. 그리고 5천억 원 중 3천억 원은 글로벌 벤처 캐피탈 등 해외 투자자들이 채워 넣었죠. 그러니까 국내보다 해외 투자자들이 자금을 더 많이 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자, 뉴스 기사도 있고 급등도 했고 VI에 걸리고 풀렸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이 시점에 한국전자인증을 발견했을 겁니다. 어떻게 매매해야 할까요? VI 갭이 떴는데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일단은 기다려야 합니다. 갭을 메꾸는 걸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여기 갈 것 같지만 참아야 합니다. 더 급등하면 그때 또다시 기회를 엿보면 되고요. 일단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역시 갭을 메꾸는 음봉이 나오죠. 이때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1분봉에서도 밑꼬리가 달리는 것으로 보아 정말 찰나의 순간입니다. 사실 잡기 힘든 구간이죠. 그렇게 갭을 메꾸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곧 8,800원을 돌파할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가 말이죠. 그 이후로는 쉴 틈 없이 상승해서 상한가 마감을 해버립니다. 저는 다행히도 상승 초기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았죠. 차트로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요. 실제로 매매하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는 자리입니다. 등락이 엄청 크기 때문이죠. 게다가 급등한 상태에서 더 위에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손절할 준비를 하고 잡아야 합니다. 물론 이미 돌파가 일어난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확률이 조금 올라갔다는 마음가짐은 가질 수 있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한국전자인증은 토스혁신준비법인 지분 4%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스혁신준비법인은 토스뱅크가 될 기업입니다. 그리고 비바 리퍼블리카는 이번에 5천억 원대 투자금을 유치했는데요. 기업 가치를 7조 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투자 과정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스닥 상장하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